오늘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시제편을 향해 갑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문장의 형식편에서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했다면 오늘 이 시간 9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푹 빠져들게 안내할 저는 외국어 영역의 로즈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시제편은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보면 챕터 3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43페이지 유니트 11을 시작으로 해서요. 저기 끝에 유니트 16까지가 모두 11강부터 말하자면 유니트 16강까지가 시제입니다. 근데 교재 진도 페이지로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거라서요. 오늘은 제가 11강에서 16강 유니트에 해당하는 걸 무려 모든 시제들을 다 넘나들면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사항들을 조목조목 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시제를 가기 전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듯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앞서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들 배웠던 거 또 잊어버리면 제가 늘 말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똑같은 혼돈의 작업은 겪지 않도록 우리 복습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복습을 하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의 양상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거 잊어버리면 사실은 말짱 꽝이야. 항상 복습 누적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넘어가자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 수험생들의 공부법 중에 잘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몇 시까지 모르겠지만 한 7시 반까지 등교해야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 6시 반, 6시 부랴부랴 일어나죠. 대충 눈곱만 떼고 학교를 갑니다. 영교시 듣기를 하거나 대부분 자습 시간입니다. 졸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좀 좁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전에 한 2교시, 3교시 되면 배고프지 않아요? 매점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우린 또 뭘 먹죠. 그럼 먹고 나면 3교시 시작하면 졸리지 않아요? 그럼 또 좁니다. 4교시 점심 먹고 나면 5교시 때 미친 듯이 또 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좀 졸려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집에 가래. 집에 온다. 도서실을 가야 돼. 그럼 또 부랴부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독서실을 갑니다.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졸립지 않니? 그럼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커피 마셔도 니네들 잠이 깹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 커피에 내성이 있나 봅니다. 한 뭐 3잔, 4잔 마셔도 계속 졸려요. 이렇게 내가 졸 순 없지. 잠깐 자야지. 좀 있다가 누가 와서 깨웁니다. 독서실 실장님이 새벽 1시라고 집에 가랍니다. 그럼 집에 옵니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졸았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대에 누우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머,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했나. 내가 오늘 아침부터 도서실까지 갔는데 하루 종일 졸았는데 그러니까 침대에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뒤치덕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나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하냐면 안 돼. 내가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학교에서 졸아. 억지로 잠을 뒤치덕 하면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잠을 못 주무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피곤합니다. 학교 가면 또 졸기 시작합니다.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24시간을 뭔가를 몰입하거나 공부해 본 적도 없어. 그냥 공부는 해야겠는데 약간 졸리니까 안 돼. 조금만 자고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항상 악순환이었던 거죠. 어법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녀석은요. 사실은 아는 것에서 적용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왜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는 건데 틀린 데가 왜 나와요? 알면 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인데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부터 해야 하거든요. 이해하시고 암기할 거 있으면 까짓 거 몇 개 암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고 있다면 제대로 적용하는 데까지 정리를 잘해야 이 어법이 따로 놀지 않고 구문독해로 즉 정확한 해석의 세계로 끊어읽기까지 이어갈 수 있다. 내가 그건 해줄게. 단 시험은 내가 안 봐.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이 봐야 하니까 너랑 나랑은 정말 찰떡궁합이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저 매일 시간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들 누적 복습하면서 다 머릿속에 채워줄게요. 하는 약속 현재 구간까지는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것처럼 완강하겠다.
나까짓 거 어법? 그래, 한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하고 구문 독해로 멋들어지게 연결해서 가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 그 열정 다시 갖고 오늘 이 시간 문장의 형식 복습하고 그리고 새로운 매뉴얼 시제편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복습 설명할게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 야, 내가 보기엔 PD님도 이거 다 기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너희들도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죠. 자동사. 세상에 모든 자동사 목적어 없고 목적어 없는 녀석들 수동태 불가. 근데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될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동사들은 몇 개 암기해야죠.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 보어 필요합니다. 보어 자리에 감정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이뻐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는 매뉴얼은 거의 다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문장의 형식을 의심해보는 게 좋다.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아우 야 내가 토 나온다 야.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것들이요. 3형식의 주의사항이요. 뭐 2호 동사도 했습니다. 전치사 없을 것 같지만 전치사 따라와야 하는 동사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해석상 유의해야 되는 해석상 수동태 조심해. 해석상 부사 조심해. 해석상 전치사 있을 것 같지만 쓰면 안 되는 동사 조심해 하면서 3형식 매뉴얼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marry with 탈락, discuss about 탈락, mention about 탈락 이런 것들 배웠던 게 3형식 유의사항. 4형식 교재에 보면 뭐 깔짝깔짝 얘기 많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4형식이라면 목적어가 얘들아 둘 다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은 동사 뒤에 뭐만 붙으면 목적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다 능동태라고 생각하더라. 아니 4형식이면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돼.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 되니까 조심해야 돼. 그 대표적인 동사? 그건 암기해줘. 주다, give, forgive, 용서해 주다, offer, 제공해 주다. 수요 동사의 의미 몇 개들을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5형식 주의사항,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죠. 5형식이라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중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동사들의 묶음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5형식으로 쓰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거든. 그럼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또 청개구리라 선생님 전 진짜 쓰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써. 가목적어 있으우고 진목적어 투부정사 빼. 대해석할 때 조심해. 얜 가목적어니까 해석을 넣으면 안 되고 어법 문제로는 이 쓸래, 댐 쓸래, 수일치로 투부정사 동사 원형 쓸래, 사역동사로 얼마든지 착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명심해야 한단다 했던 챕터. 상대적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들 묶음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되게 유치하죠.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to 쓸래, ing 쓸래.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to 쓸래, ing 쓸래의 묶음이 거의 다 그 ask, allow, advise, want, cause, enable, encourage 이런 것들이란다. 그 유치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유치하면 나 같으면 그건 암기하라고. 까짓 거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면 문장에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보인다고. 보이면 적용하면 되고 어법 잘 맞추고 구문 독해로 넘어가면 되고 다 알싸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뭘 자꾸 중간에 포기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작고 힘들다고요.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고산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고산병이 지금은 좀 먼 얘기고요. 한 5월달, 6월달 모평 끝나면 고산병이 슬슬 찾아옵니다. 고산병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먹는 병입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자는 병입니다. 의욕이 없고 엄마가 말하는 건 짜증스럽고 다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는 게 부담스러운 병이 고산병입니다. 근데 그 고산병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수능이 끝나면 싹 끝납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아이들 보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해도 뭐 수도 먹는 재수생도 있을 수 있고요. 밤새도록 놀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얘기하면 이제부터 나 대학생이 될 수 있으니 새학년이니 충고를 잘 듣고요.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산병은 고3이 끝나면 즉 수능이 끝나면 싹 없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반증입니다.
그 고3병을 만드는 건 다 여러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수험생이니까. 내가 고3이니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나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자꾸 마음의 부담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 가르치는 건 내가 되게 잘 가르칠 수 있거든. 근데 시험 네가 봐.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게 마음의 준비부터 잘 하시라는 소리죠. 잠깐 넘어갔고요.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 가기 전에 오형식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물론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오는 거 아니야. 목적어인지 능동인지 따라서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안지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고 개동사는 수동, 능동 목적어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중에 분사평 가면 진짜 사역이나 지각이 또 여러분들에게 한몫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다 연결된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앞에 거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지금 복습하는 시간 5분, 10분 잠깐 투자하셔서 쭉 연결되게 한번 해보자고요. 비슷한 자타동사의 묶음 rise, raise, lie, lay, sit, sit 이런 거 있었던 묶음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는 난도로 따지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6월달, 9월 같은 주요한 수능 이런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3, 4월 시도교육청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설 모의평가에는 여전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타동사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open, sell, read 이런 녀석들은 자타가 공존할 수 있다. 즉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자동사라면 수동태 안 되니까 능동태가 정답일 거고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하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일 거고 이렇게 보면 제가 맞고 저렇게 보면 제가 맞는 문장이 된다. 따라서 우리한테 박스형 문제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밑줄형 어법 문제로는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니 그 녀석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편이 문장의 형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오케이. 믿고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시제를 갈 겁니다. 시제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시제를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유니트 11부터 유니트 16까지가 모두 시제다. 근데 오늘 시간에 유니트 11 현재 보고 내일 유니트 12 과거 보고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 우리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11부터 16까지 시제편 싹 정리해 놓고요. 다시 세부적인 사항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칠판만 그리고 얼굴만 그리고 교재만 보시면서 강의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펜 내려놓으셨죠? 그러면 저랑 칠판을 통해 시제편에 해당하는 총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칠판 이동을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잘 잡아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제 얼굴 잘 표정 보면서요.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제를 제가 좀 시제의 개념 시제를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할 거냐면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제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시제가 잘 이해되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을 설명할 거고요. 어떨 때는 시제 일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시제 일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시제의 일치, 불일치에 해당하는 거 크게 세 가지 묶음을 설명하고 리뷰란 거치게 되면 시제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1달러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시제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정법도 시제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가정법은 워낙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가정법은 또 따로 챕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제편부터 잘 배우셔야 다음 시간 시간 조건 부사절, 그 다음 시간 시제 일치 불일치가 그 다음에 배우게 될 가정법이 모두 다 연결되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시제 개념이요. 근데 또 중요하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니?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나 봐. 아니, 나 오늘 중학교 얘기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요. 이 개념들이 그럼 수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달라지나요? 영어가 뭐 중학교 공부와 고등 공부와 뭐 토익, 토플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달라지나요? 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제 설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제를 제가 좀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시제를 선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가 선으로 표시했고요. 여기를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과거라고 할 거고요. 앞으로의 일을 미래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 뭐 시제가 몇 가지 시제가 있다고 배워봤습니까? 네, 어떤 친구들은 뭐 12가지 시제라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막 15가지라고 하고요. 기본형에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더 추가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제에다가 태까지 붙이게 되면 15시제가 뭐야? 훨씬 더 많은 걸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12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16개가 됐든 그거 다 외우시게요? 아니요. 오늘 배우는 시제는요. 이해입니다. 이해가 주류고요. 다 이해가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부터 잘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설명은 어렵지 않고 중학교 시제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 도표에 그린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상태예요.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필기 내려놓으십시오. 진행형 들어봤죠? 진행형. 진행형. 진행형은 여러분들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아니겠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진행형 시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듭니까? ing요. 그럼 나한테 아마 욕먹을 겁니다. ing는 동명사 ing고요. ing는 분사할 때 ing를 씁니다. 얘는 지금 시제라고 했으면 동사거든요. 동사라면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를 쓰죠. 그 중학교 2학년 거라고 했잖아. 기본. 필기 일단 잘 내려놓으세요. 제가 색깔펜을 쓸 건데 그 중요도에 따라 색깔을 달리 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진행형은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면 여기다 현재형이니까 am, is, are 현재형 쓰면 되지 않겠어요? I am studying, you are studying, he is studying 이거 쓰면 되죠. 과거 진행형.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말 돼? 과거 진행형 있지. 그럼 과거 진행형도 똑같아. 진행형은 비동사 ing니까 과거 진행형이라면 그냥 살짝 써볼게요. 현재라면 am, is, are, ing를 쓰겠죠. 이거 지울 겁니다. 과거 진행형이라면 똑같은 비동사인데 과거형만 was, were, ing. I was studying, he was studying, you were study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과거 진행형이야. 그럼 여러분들 미래 진행형 있습니까? 미래 진행형?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너 내일 9시에 뭐 할 거야? 글쎄. 나 그때 9시면 뉴스데스크 보고 있는 중일 거야. 미래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말 됩니다.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면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해? 미래 진행형? 미래형이니까 will은 있어야 되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ing는 있어야 되고 원래 조동사 다음엔 불변의 법칙 동사 원형이니까 will be ing. 네,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럼 벌써 우린 6가지 시제인데 현재, 과거, 미래 3개. 현재 진행형 오케이. 과거 진행형 오케이. 그 다음 미래 진행형 오케이. 벌써 6개 됐네. 이건 다 중딩용 시제. 그치? 자, 그거 말고요. 나중에 제가 시제 일치, 불일치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지만 몇 가지 주의할 일치, 불일치가 있습니다. 현재만 쓸 경우요. 예를 들면 불변의 진리. 이것도 다 중딩용. 불변의 진리. 지구는 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은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시제만 쓴다라는 조건이 있죠. 상대적으로 과거, 뭐 시제가 한 시제 앞섰다고 뭐 대과거를 쓰거나 진행형이라고 해서 뭐 무슨 현재 진행을 쓰거나 이런 거 말고 역사적 사실. 예를 들면 우리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시제와 또 상관없이 과거만 쓴다. 이런 건 중딩용 지식. 따라서 우리한테 어법 문제로는 잘 안 나오지만 제가 좀 이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중딩용 지식들을 일단 베이스에 깔아 놓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완료 들어보셨죠? 완료.
현재 완료. 완료? 완료가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다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를 현재 완료라 하고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를 쓴다. 사실은 요거까지도 우리 고3 수험생이면 알아. 여러분 잠깐 칠판을 이동해서요. 제가 예문 좀 하나 만들어 쓸게요. 자, 우리의 과거를 한번 반성해보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이 19세라고 가정해도 너무 오래됐어. 사실은 막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뭐 이런 데서부터 뭐 영어 교육 뭐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뭘 많이 했어. 다 제하고 정규 교육이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영어에 정규 교육 있잖아요. 그럼 10세, 10살 때부터 해요. 우리 지금 19세, 20세면 10년째 영어 공부를 정규 교육을 받고 있어. 되게 열받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10년째 공부했는데 왜 어법 한 문제 못 맞춥니까? 왜 이거 정확하게 뭐 해석 못 합니까? 단어를 몰라서요? 아니 왜 단어 알아도 해석이 못 합니까? 전 그런 게 굉장히 속상하고 사실은 열받습니다. 제가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야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문장을 만들려고요. 자,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started 뺍시다. 쉽게 갑시다. I studied English 10 years ago. 해석 안 되는 친구들 없죠?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했다. 영어를 공부했다. 됐어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왜 ed를 썼어요? 과거라서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현재 영어 공부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럼 제가 그 문장을 다시 쓰겠습니다. I still study English. 저는 여전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왜 현재를 썼습니까? 지금 시제가 현재라서요. 네,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10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I started studying English 10 years ago. I still study English.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준다 했죠. 우리 한국말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들은 왜 탄생하게 됐냐면 영어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국말로 자음법칙, 자음동화, 두음법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기에 편하려고 조금 연음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I want to go to the church. 다 들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70만 수험생 듣기평가 다 맞을 겁니다. 근데 I want to go to the church 이거 말고요. I want to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뭐 들으셨습니까? church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이렇게 되죠. 듣기에서는 말하자면 말하기에서는 리에종이라는 연음들이 있지만요. 문장을 만들 땐 영어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왜 굳이 길게 써? 나 영어 공부 10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소린데 왜 두 문장을 이렇게 길게 풀었어?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해서 효율성의 문제로 만들어진 게 완료 시제예요. 앞으로 배우게 되는 분사구문 있죠. 여러분들 뭐 두 문장에 접속사 있으면 접속사 생략한다, 주어 생략한다, 짧게 문장 만들잖아요. 분사구문도 사실은 문장의 효율성 때문에 관계대명사 그냥 두 문장 써도 됩니다. 근데 두 문장 썼는데 겹치는 게 있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거 빨리빨리 빼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효율성의 짧게 문장을 만들려고 사실은 탄생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1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면 과거, 현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나 효율성으로 짧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have pp 쓴다며 I have studied English. 전치사 for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For 10 years. 그러면 have pp를 썼으니까 이거 현재 완료네? 현재 완료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더라? 맞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지고 have pp를 쓴다 라고 했으니
결국 나는 10년째 영어 공부를 한다 해버리면 야 내가 10년째 영어 공부를 한다면 과거 1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을 다 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영어의 효율성 완료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신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원래 다시 그래프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에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하고요.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에서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와는 함께 쓸 수 없다. 또 어디서 들어는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사, 구 이런 게 뭔지 몰라. 그치? 물론 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의를 내린 적은 있죠.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뭐 이렇게는 외웠어. 근데 내가 늘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명제는 알지만 그게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는 현재 완료 have pp를 쓰고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는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예문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작 좀 해주세요. 영작.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내가 뭐 너네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지문을 영작하라고 하겠니? 우리 수준에 맞는 내가 그를 어제 만났다. 영작 좀 부탁합니다. 오케이. 만났다. met. 그를 어제. yesterday.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작하신 거 맞아요? 나는 그를 어제 만났다.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met 왜 과거 쓰셨어요? 그러면 너무 뻔한 대답하고 아니 선생님 어제잖아요. 어제니까 과거 썼죠. 네. 이게 시간의 부사구요. 왜 부사구라고 했는지 아니? 야 얘는 정말 웃기는 귀요미들이야. 주어 만났다 동사 그를 목적어 yesterday 어제 문장 성분에 영향 줘? 안 주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괄호로 묶어 아마 부사 전치사는 없으니까요. 얘가 부사구라고요. 되셨어요? 그럼 내가 어제 그를 만났대. 야 어제야. 어제니까 과거 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다시.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는 쓸 수 없대. 왠지 알겠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기간의 시제예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은 과거랑 써야죠. 내가 어제 그를 만났으면 어제 과거 써야죠. 왜 현재 완료랑 같이 쓰냐고요.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완료 시제랑 저기 정확한 부사구랑 같이 써놨어.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또 우리 애기들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은 정확한 과거 부사랑은 쓸 수 없잖아요. 좀 이따 배울 건데요. 그럼 과거 완료랑은 쓸 수 있겠네요. 이러고 또 질문하더라. 아니, 배우겠지만 완료 시제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 기간을 갖고 있어. 근데 말했잖아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면 과거만 써야죠. 뭐 현재 완료, 뭐 대과거, 무슨 과거 완료 할아버지랑 다 못 써요.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는 과거랑만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가끔 선생님들이 혹은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무슨 단어랑은 현재 완료랑 못 써.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먼저 본 적이 있어요. 혹은 우리 수험생들도요. 이런 단어랑은 완료랑은 못 써.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무슨 단어랑은 못 써라고 하는 것보다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가 많다고 했죠. 뭔 말이냐면 자, yesterday 내가 그를 어제 만났어. 어제 과거잖아.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니까 과거랑 썼잖아. 그치? 근데 똑같은 yesterday지만 현재 완료랑 쓸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어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난 거 과거 썼습니다. 근데 그 남자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 어제부터 그냥 사귀기로 했어. 그럼 난 그 남자를 어제부터 계속 만나오고 있다.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have pp 현재 완료 have met him 그랑 만나오고 있어. 언제부터? 어제부터. Since yesterday. 자, 그럼 어제 이래로 나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담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쓸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확한 과거 시점만 나타내니까 과거 쓴 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은 yesterday라는 단어지만 기간을 담고 있으면 아니 어저께 만났는데 그럼 과거. 어제 만나보니까 괜찮대? 그래서 걔랑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제부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으니까 그땐 기간을 담고 있으니까 완료랑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yesterday랑은 완료랑 못 써. 이렇게 외우는 걸 싫어한다고요. 같은 yesterday인데 과거랑 쓸 때로 아니면 현재 완료랑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이게 딱 정확한 과거 시점만 나타내고 있냐? 혹은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걸쳐두고 있냐? 기간을 담고 있냐에 따라 완료를 쓸지 혹은 과거형을 쓸지가 분리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라고 했고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좀 이따 연습 문제 풀 거거든요. 연습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다시 확인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건 현재 완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 합니까?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우린 또 말했잖아요. 들어본 게 많은 녀석들이라니까요. 대과거요. 맞아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쓴답니까? 대과거 시제는 had pp 쓴답니다. 대과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설명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했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예요. 로즈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화냈다. 그러면 나 화냈다? 과거. 네가 숙제 안 해왔다고 화냈다? 그럼 내가 화낸 게 먼저야? 아니면 우리 수험생들이 숙제 안 해온 게 먼저야? 숙제 안 해온 게 먼저야. 니네가 숙제 안 해와서 내가 화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had pp 대과거를 쓰면 된다. 이건 뭐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완료. 야, 여기까지 쓴 건 뭐 어려운 게 있니? 너네가 과거, 현재, 미래 원래 알고 있다면 진행형 중학교 때 배운다니?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다 존재한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대과거라고 한다. had pp를 쓴다. 그리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과거 시점만 나타내면 과거랑 써야지. 기간을 담고 있는 현재 완료랑은 못 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현재 완료가 있으면 야 아까 진행형도 현재 진행형 있으면 과거 진행형 있었잖아. 현재 완료가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과거 완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같은 색깔로 써볼까요?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과거 완료는 그래프상 딱 보니까 요거 같지 않니?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럼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네, 맞아요. 과거 완료예요. 그럼 현재 완료가 have pp면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가 have pp니까 과거 완료가 had pp. 그러면 이제 맞아요. 잘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조금 의구심. 선생님. 그럼 얘랑 똑같아요? 네. 형태가요. 과거 완료도 had pp고요. 대과거도 had pp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 문법에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과거 had pp, 과거 완료 had pp. 근데 우린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과거는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로즈가 숙제 안 해왔다고 화냈다? 화난 거보다 숙제 안 한 게 먼저! 앞선 과거는 대과거. 됐죠? 과거 완료는 기간을 담고 있어야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대학교를 졸업했지. 그럼 내가 졸업했다는 과거잖아. 근데 대학교를 하기 전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 4년 동안 영어를 전공했다. 그러면 졸업했는데 그 졸업하기 전 4년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전공했다. 그럼 기간 담고 있는 거 맞지? 그런 게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시점만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 완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료는 기간을 담고 있어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이런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친구들한테 묻겠습니다. 야, 현재 완료도 있어. 과거 완료도 있어. 그럼 딱 보니까 뭐도 있을 것 같니? 미래 완료 있을 것 같지 않니? 귀엽습니다. 미래 완료 있습니다. 그럼 미래 완료는요, 딱 그래프상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것 같니?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이어줄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틀립니다. 미래 완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시작 시점은 알 수 없는데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걸 미래 완료라고 하고 그 미래 완료, 야 미래니까 will 써야지.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동사 원형 써야지. will have pp 써야지. 이게 미래 완료예요. 선생님 시작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야?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을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해 안 되시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 rewind.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장점인데요.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거? 나 내일 2시까지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영단어 50개 외울 거야. 그럼 내일 2시까지는 미래 완료. 영단어를 외울 거다? 근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한다는 거야? 아니면 오늘 밤부터 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제부터 한다는 거야? 몰라. 그 시작 시점은 알 수 없는데 나 내일 2시까지는 일단 내가 완벽하게 50개 단어 외울 거야. 그래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걸 미래 완료라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칠판에 쓰인 시제가요. 사실은 시제 다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12시제, 15시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세워볼까요? 현재, 과거, 과거보다 더 앞선 대과거, 그럼 미래,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엄마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12시제가 안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건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교재 뭐 43페이지 뭐 있거든? 보지 마. 그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제가 이게 다 시제 다 끝이야 라고 했죠. 근데 그 외에 또 있는데 그건 암기가 아니라고 했죠. 올마 가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들어봤습니까? 한번 일단 써봅시다. 현재 완료 수동태. 이게 뭐지? 현재 완료가 뭘 현재 완료라고 했죠? 잠깐만. 여러분들 머릿속 아직 정리 안 되면 저랑 한번 잠깐만 복습할게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동사가 있어서 진행형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있고 현재 완료가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예요. 단, 정확한 과거 시점에 부사구랑은 쓸 수 없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고 했죠? 헤드 PP요. 대과거예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야 대과거 헤드 PP 쓰는 거 또 있더만. 헤드 PP 또 쓰는 거?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어야 된다.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걸 미래 완료라고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여기까지는 됐죠? 현재 완료 갑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여러분들 어떨 때 쓰는 시제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예요. 오케이. 현재 완료 어떻게 쓰지? have pp? 오케이. 수동태 배웠잖아, 형식할 때. 수동태는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라며. 그런데 수동태는 어떻게 쓰기로 했지? 비동사 pp를 쓰기로 했죠. 오케이. 그럼 2개 더 하세요. 현재 완료 have pp, 수동태 bpp. 2개 더 하세요. 그럼 뭐 나와요? have, been, pp? 오케이.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 만들 수 있겠네요?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시제고 수동태니까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고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에다가 수동태 bpp 붙이면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 오케이. 그거예요. 자, 다시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한번 해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 오케이. 현재 완료 진행형? 이거 왜 자꾸 외우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주는 시제. have pp. 진행형?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진행형을 내가 왜 썼겠니? 너네한테 비동사 ing로 진행형을 만드시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이런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다시.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요? have pp? 진행형은 비동사 ing 쓴다며. 그지? 그러면 얘 2개 붙이면 have, been, ing. 괜찮습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도 만들겠네요. had, been, ing.
선생님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아니 의미를 왜 나한테 물어봐. 배웠으면 내가 개념을 이해하면 다 된다 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제고 수동태 동작을 당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19세라고 가정합시다. 너 19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죠? 아니 우리 버림받았니 부모님한테? 아니 다시 너 19년 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부모님들한테 사랑받고 있다? 그럼 19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이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됐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요? 나 10년 전부터 영어 공부했다면서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현재 나랑 모니터 보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10년 전부터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나랑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have been ing,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하면 되네요. 그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또 애기들이 자꾸 묻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이해됐어요. 대충. 근데요. 얘랑 좀 헷갈려요. 현재 완료? 나 10년째 영어 공부하고 있다면 I have pp 써서 현재 완료 쓴다면서요.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형은 그냥 진행형 의미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년째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치? 뭐 10살 때부터 나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 현재 완료 맞는데 지금 나랑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걸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아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 만들었으면 과거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진행형도 만들 수 있고 미래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형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이걸 12가지, 16가지를 외우면서 막 머리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뭐 어쩌고저쩌고 외우고 앉아있니? 너 내일 다 까먹어. 그러니까 개념만 잘 이해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현대 문법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시제가 있습니다. 제가 써볼게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선생님들이 이 모니터를 보시면 쟨 뭐하냐 저런 건 쓰이지도 않는데 이러실 거예요. 현대 문법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시제예요. 근데 전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암기하지 말을 가르쳐 주려고요. 아니 만들면 되지. 미래 완료. 어떨 때 쓰는 시제랬어?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완료되는 시점만 있다. 됐죠? will, have, pp를 쓴다. 됐어요? 진행형? 미래의 진행 중인가 보지. 진행형? 비동사 ing를 쓴다. 수동태?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당하나 보지. 그럼 수동태? bpp를 쓴다. 선생님 저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예를 들까요? 예문이 막 뛰어나진 않는데 내가 내일 2시까지는 그거 미래 완료. 그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내일 2시까지는 완료. 진행. 스토킹을 당하고 예문이 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스토킹 당하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잖아요. 그쵸? 있는 중일 것이다. 진행. 난 내일 2시까지는 아마 스토킹 당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게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의 느낌이라고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거냐고요. 아니요. 미래 완료 will have pp, 진행형 bing, 수동태 bpp. 그럼 다 더하면 will, have, been, being, pp. 잘했어. 이게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실 거예요?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will have been, pp.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 진행형 수동태 being, pp.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이런 거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개념만 잘 이해하시라고 한 거예요. 개념이 뭐 복잡한 게 있나요? 제가 쓴 이 그래프가 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칠판에서 살짝 비껴나서 한번 가볼까요? 니는 자꾸 뭘 보고 흠칫흠칫 하니까. 뒤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매직아이.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얼굴만 보여. 머릿속에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건 압니다. 진행형 원래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뭐래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예요. 아니요. 그냥 저 감독님 저 찍으시는 거 맞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를 현재 완료라 합니다. 현재 완료 have pp 씁니다. 단 정확한 과거 시점에 부사구라면
과거랑만 써야지. 현재 완료, 뭐 대과거, 할아버지 다 못 씁니다. 현재 완료?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가 있네요. 대과거, had PP. 근데 영어에서 보니까 had PP 쓰는 게 또 있던데?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으면 돼. 미래 완료라는 시제도 있었죠. 그래, 미래 완료? 시작 시점은 몰라. 근데 완료되는 시점만 있어. 그걸 will have PP, 미래 완료라 한다. 이 개념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뭐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 뭐 별의별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형 수동태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중이다. 미안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예문이요. 그러면 난 지금 나 학생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잖아. PPP. 이게 진행형 수동태야. being PP. 그러면 I am being loved by students 하시면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막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뭐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들은 모두 다 끝날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제 개념 적어 놓으시고 예문 쓰시고 어떻게 시제를 만드는지까지 필기 먼저 아름답게 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오케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필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시간이 부족하시면 여러분들 퍼즐하셔서 아름답게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저랑 확인 문제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재 내용은 거의 11강부터 16강까지 기본적인 시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소소한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세부적으로 갈 거고요. 먼저 지금 살짝 머릿속에 복습하고 같은 시제를 몇 번이나 복습하고 있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그렸던 도표를 한번 쫙 떠올리십시오.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과거가 있었고요. 과거가 있었고요. 현재가 있었고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진행형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었죠.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쓰는 시제였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줘야 합니다. 기간의 시제가 담고 있어서 have pp를 씁니다. 근데 현재 완료 주의해야 될 것 단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랑 못 쓴답니다.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는 과거랑만 써야죠. 현재 완료 기간이랑은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뭐라고 합니까?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는데? had pp. 근데 영어에서 보니까 had pp 또 쓰더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또 과거까지 기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미래 완료. 여러분 시작 시점 알 수 있었어요? 미래 완료 시작 시점 몰라요.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미래 완료되는 시점만 있는 것. 이걸 미래 완료라고 하고 will have pp를 쓴다. 이게 시제의 기본 다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칠판 한가득 뭘 쓴 거고요. 그 기본이 되면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해야 될 거, 연습해야 될 거, 엑서사이즈 문제 풀어야 될 거 그것들은 다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제를 배웠으니까요. 제가 시제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예요. 또 교재에는 없는 시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보충학습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저랑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실게요. 이 부분은 보충학습은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오늘 9강 들어갈 차람에 강의 자료실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이해되면 그게 제일 좋고 가볼게. Since 1960s, the rate at which new wells have been discovered has been declining 했습니다. 자, 일단 1960년대 이래로 전치사니까 묶고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댔지.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으랬지. At which 묶을 수 있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사실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런 관계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그러면 the rate, 비율은 is냐, had been declining,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건가 봐. 근데 뭔 비율이냐면 뭐 수식했어. 새로운 우물이 발견되는 비율은 1960년대 이래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자,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한 시제 명칭 좀 대주십시오. is declining 했으니까 현재 진행형. 비동사 ing 현재형. 그치? has been declining 정확한 시제 명칭 좀 대줘.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 have pp 현재 완료에다 비동사 ing 붙었네. 현재 완료 진행형. 괜찮아요? have pp에다 비동사 ing니까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현재 진행 똑같은데 완료, 기간의 시제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아니 뻔하네. 이거 좀 봐. 새로운 우물이 발견되는 비율은 1960년대 이래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과거 이래로 줄고 있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담고 있죠. 현재 완료, 진행형, has been declining. 괜찮습니까? 오케이. 2번 갑니다. Two neighbors are not friendly even though they lived and have been living side by side for 20 years. 자, 두 명의 이웃들은 are not friendly.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비록 뭐 해도요. 그들이 살고 있지만 side by side 바로 나란히 for 20 years. 20년 동안 나란히 살고는 있는데 친하지 않대. 야! 얘 현재 시제. 얘 좀 정확한 시제 명칭 좀 대주세요. have pp에다 비동사 ing 똑같네요.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럼 마찬가지로 기간을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 봐야죠. 이 두 명의 이웃은 친하지 않아요. 비록 20년째 옆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럼 과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안 친하다 이거잖아. 그럼 기간을 담고 있으니까 have been living. 괜찮습니까? 자, 항상 완료형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기간. 1960년대 이래로 라고 하는 기간. 이런 기간의 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In ancient China, people knelt down, have knelt down and bumped their heads on the floor when meeting a superior 했어요. 일단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knelt down, 무릎을 꿇다 이거거든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bumped their heads on the floor, 바닥에다가 그들의 머리를 범프, 부딪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선 사람들이 그들의 superior, 윗부분을 만날 때는 무릎을 꿇고 머리에다 바닥을 쿵 대고 만났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시제를 찾으랍니다. 시제, knelt down 했으니까 얘는 과거. 파란색은 잘 안 보이겠죠? 과거를 쓰라고 한 거고요. 얘는 지금 have pp, 현재 완료를 쓰라고 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선 사람들이 윗분을 만날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럼 뭘 쓸까요? 과거 쓸까? 현재 완료 쓸까? 정답, 과거요. 왜요? 과거 고대 중국에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대 중국에선 얘들아 이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고 아니 고대 중국에서 과거엔 사람들이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부딪혔다 이거잖아. 그럼 과거 얘기하고 있으면 과거 시점 써야지. 왜 현재 완료 기간, 현재까지를 걸고 넘어지냐고. 이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로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예요. 제가 기출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확한 과거의 부사구냐, 기간의 시제를 담고 있는 현재 완료냐를 물어보는 대표적인 전형의 문제입니다. 혹은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시제를 배워서 제가 시제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아직 안 배웠지만 and 등위 접속사라서 뒤에 동사 과거 써서 앞에도 과거 썼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우린 지금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니까 현재 완료는 안 되고 과거 시점을 써야 돼 라고 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4번 가시겠습니다. Tommy said that the ball rolled 또는 had rolled into the hole while playing soccer in the driveway. 타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이 굴러갔대. in the hole. 구멍으로 굴러 넘어갔대. 뭐 하는데? 저기 보도에서 playing soccer 하는 중에 축구하는 도중에 자기 볼이 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대요. 시제만 볼게요. 여긴 rolled 과거 썼어요. had rolled? had pp?
대과거. 타미가 말했다는 시제? 과거.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 뭘 그걸 외우고 있니? 타미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축구하는 중에 공이 홀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대. 그럼 말한 게 먼저야? 공이 들어간 게 먼저야? 공이 들어간 게 먼저죠.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당연히 대과거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had rolled. 이런 게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적인 거, 여기서 복잡한 거,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면 시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난관으로 빠뜨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시제 개념들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복잡하고 더 꼼꼼한 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거 여러분들 부탁할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현재 완료. 정확한 과거 시점의 부사구라 쓸 수 없다.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대과거. had pp를 쓴다. 영어에서 had pp를 쓰는 과거 완료.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또 기간을 담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몇 가지 유의사항만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예습을 하시겠다면 11강부터 16강까지 유니트 11에서 16까지 한번 읽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전 예습보다 항상 복습주의자예요. 그동안 배웠던 동사의 문형 그리고 시제 개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거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